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초급 B반 레슨 60일 관형 표현을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형 표현 61과에서 104과까지 약 50여 개의 동영상과 본문에 나오는 그 표현에 대해서 익히고 스스로 그런 표현을 대화 중에 써먹을 수 있다면 실제로는 캄보디아의 모든 말이 어학 학습이 끝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팡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12학년이라고 하는데 그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총 12년 동안에 배우는 국어 교과서를 총망라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어책에 나오는 어휘, 문법, 역사, 문화, 사회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팡팡 크마의 프로그램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문법과 또는 상황별 표현, 그 다음에 관형 표현이 초급편인 104과까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5과부터 230과까지가 중급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중급은 어떤 새로운 것을 이렇게 자꾸 알려드린다라기보다는 기존에 배웠던 초급의 골격 위에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런 어휘들을 보충해드리는 그 다음에 문장을 달리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똑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그런 훈련들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관형 표현인데 오늘 그 61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관형 표현에 대해서 이도열 교수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도열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기초 A에서는 우리가 각각의 단어에 대한 음가를 배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캄보디아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정표현 16가지 문장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관형 표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관형 표현은 우리가 얼마나 잘 내 입에 달라붙게 만드냐에 따라서 캄보디아 언어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 문장 구조들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양보 구문이죠. 양보 구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식이 바로 양보 구문인지, 캄보디아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단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여기에 보니까 띵또앗이라고 됐죠. 띵또앗. 자, 규칙이라고 했죠. 띵은 뭡니까? 정확하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근데 또앗은 차다는 거예요. 특히 뭘로요? 발끝으로 차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앗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죠. 발로 이렇게 정확하게 차는 것. 이걸 바로 규칙적이라고 표현이 됐네요. 시계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시계추가 왼쪽으로 한번 차고 오른쪽으로 한번 차고 또 차고 또 차가다 보니까 시계추는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마 그런 것이 상황입니다. 네, 참 좋은 예인 같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띵또앗은 규칙적이다. 근데 여기에 바로 이 발이 있죠. 발. 이 발은 바로 공이에요. 근데 공을 차는 거예요. 바로 발로 차는 거죠. 그게 뭡니까? 축구. 그래서 발또앗.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니암바이. 야, 제가 참 이런 요 발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직까지도 힘들어하는 발음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 김 선생님 통해서 요 발음에 대해서 잠깐 들어볼까요? 예, 니오 발음은요, 캄보디아의 자음으로서 한글의 니은 발음과는 전혀 다른 발음입니다. 한글의 니은 발음은 우리의 혀가 앞니 뒤쪽에 붙어서 이렇게 니은 출발을 하죠. 한번 해볼까요? 니은. 그렇죠? 혀 끝이 앞니 뒤쪽에 붙어서 출발합니다. 니은. 반면에 캄보디아의 니은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
너 있는데 그 니은 발음 말고 또 하나의 니은 발음과 유사한 발음이 바로 이 니오 발음인데요. 이 니오 발음은 혀 끝이 위쪽에 붙지 않고 아래쪽에 이렇게 혀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한 경우는 이 혀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혀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쪽에 그 혀 가운데 아래쪽에 침샘이 있는데 그 침샘까지 딱 오그라져 있을 정도로 뇨 이렇게 발음이 드는 거죠. 뇨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구분하기가 좀 힘들지만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이 캄보디아의 자음 제2의 니은 니오를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좀 더 주의를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니은으로 쓰지 않고 니, 이로 이렇게 없는 글자를 만들어서 팡팡코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정확한 캄보디아를 구사하기 위한 하나의 요령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이 그럴 때 밥이라고 하는데 그건 장음이기 때문에 마이가 아니라 마이 이렇게 한번 활처럼 휘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이 니암바이 이렇게 늘려서 발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은 그 설명들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 식으로 발음하면 캄보디아 사람들 정말 못 알아듣습니다. 그것이 절망스러운데요. 그렇게 느끼기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발음을 배우고 익힌다면은 이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정확한 발음으로 캄보디아 사람들도 이해하고 나도 말할 때 기분 좋고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릴 텐데요.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은 계속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역시 아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도 잘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발음을 정확하게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연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요. 우리가 이 선생님 말씀하신 방법을 잘 익히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냠바이, 냠 그림으로 제가 잠깐의 우리가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가 벼를 이렇게 심었죠. 벼가 자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쓰르. 자, 그 다음에 그 벼를 탈곡해서 쌀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엉꺼. 네, 엉꺼.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그 엉꺼를 가지고 뭡니까? 바로 밥을 한 거예요. 투어 모호. 그것이 바로 바이가 된 거예요. 바이. 어짜리야? 솜 chuối vẫn tích sông lên nhàm bài. nhắm bài. 네, 감사합니다. 네, 고양이가 야옹 하는 것처럼 약간 그 콧소리가 나죠. 예, 그래서 냠 이게 비음이기 때문에 분명히 코를 울리면서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혀가 아래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냠. 네, 이렇게요.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한번 해보시죠. 불안해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네. 또 나왔네요. 이거 어떡하죠? 네,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냠. 네. 네, 먹다죠. 자, 우리가 먹다를 할 때 우리가 한국에서도 보면은 어른들한테 먹다라고 하지 않지요. 드십시오. 막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너무 많은 먹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 쭉 나와 있죠. 얌, 이게 바로 먹다고요. 그 다음에 드시다 라고 할 때 삐싸라고 하고요. 잡수시다, 드시다. 잡수시다, 드시다. 삐싸. 네. 그다음에 찬. 네. 네, 이 찬도 이 처 발음할 때 캄보디아 분들은 한글에 치읓 그러면 혀가 약간 위쪽에 들려져 있는데 캄보디아 분들은 혀가 아래쪽에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음이 살짝 섞여가지고 이렇게 야 모음을 썼는데 그 이유가 바로 혀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발음이 살짝 들어갑니다. 그 이 발음이 보통 우리가 이중모음 야, 요 이런 발음이 나게 되죠. 바로 약간 그런 발음이 들어가서 팡팡 학습에서는 바로 이중모음 야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찬이라고 발음하기보다는 찬.
찬. 찬 이렇게 발음을 찬. 해야 됩니다. 네. 네. 반복하기 쉽지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싸오이. 자, 왕이 드시라는 거잖아요. 싸오이. 싸오이. 싸가 조금 길어야죠. 아, 네. 싸오이. 싸오이. 네. 네, 그 다음 씨. 자, 이 아랫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른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물이 먹을 때, 네, 바로 씨 이렇게 하면 되네요. 또 밑에 보니까 처이. 자, 얘도 네. 그 처 발음이죠. 저 발음이죠. 그래서 네. 처이. 처이 네. 이렇게 하셨다는 거. 또 넘어가 볼까요? 떼뚜루삭. 자, 떼뚜루삭. 삽이 아니고 쌉. 아, 뚜루삭. 떼뚜루삭. 뚜루쌉. 뚜루삭. 네. 네. 자, 우리 지금 회원님도 같이 따라서 하는 거죠? 네. 꼭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김동수님한테 구박 받으면서도요, 따라서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회원님들,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있지 마시고요. 이렇게 발음도 소리 질러보시고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떼뚜루삭.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때가 하의, 또 전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화할 때 영어식으로 뭡니까? 콜 있죠, 콜. 바로 캄보디아에서도 그렇게 콜 뚜루삽 해도 전화를 하다라는 그 뜻이 됩니다. 네. 자, 근데 전화 통화가 안 돼요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때 어쩔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는 어떻게 해요? 어때 쫄 때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시면 되겠네요. 자, 롱짬. 자, 로 발음 조심해야 되죠. 혀를 떨어주세요. 로, 롱짬, 롱짬, 롱짬. 롱짬. 네. 네, 기다리다. 아, 유, 길다는 것이죠. 웽도 길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근데 차이가 약간 있네요. 유 같은 경우는 주로 시간이 좀 길어진 거예요. 길다 보니까 늦다는 뜻도 되게 있죠. 웽은 길이, 어떤 길이가 이렇게 길다라는 뜻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뿐만,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깔 유도 되고요. 유나, 이렇게 매우 늦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네요. 자, 다음 볼까요? 늑. 자, 여기에 바로 점이 하나 딱 찍어졌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짧게 끊어서 늑이 아니라 늑, 보고 싶다. 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늑이라고 으 발음이 아니라 턱이 넙과 늑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마치 어금니 사이에서 소리가 이렇게 새어나는 듯한 늑, 늑. 넙도 아니고 늑도 아니고 늑,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쪽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떡도 아니고 뜻도 아니고 그 뜻으로 발음을 하시되 턱만 이렇게 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어금니 소리에서 이렇게 나는 거 같죠? 네. 네. 자, 우리가 캄보디아 음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자음에서 있고 그룹 어가 있고 그룹 오가 있죠. 자, 그게 뭐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팡팡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밝은 자음이다, 어두운 자음이다고 표현했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왕초보방에서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어두운 자음과 밝은 자음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지금 말씀했던 내용들이 그런 의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밝은 자음은 앞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밝은 소리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바로 뿌어. 네. 자, 근데 뒤쪽에서 나는 소리, 바로 우리는 그 표기를 뭐냐면은 어두운 소리라고 그래요. 어두운 소리를 뿌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자음이 어두운 자음입니까? 밝은 자음입니까? 다들 어두운 자음이에요. 어두운 자음이니까 어디서 소리가 나야 됩니까? 바로 뒤쪽에서 나야 된다고요. 뒤쪽에서 소리를 낸다는 것은 결국은 턱이 높지 않아요. 턱이 낮아지만이 어두운 소리, 바로 뒤쪽에서 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늑이라고 하지 않고 늑, 그 다음에 뜨기라고 하지 않고 뜻, 이렇게 턱을 약간 낮아주면은 바로 그런 발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떡 너무 이렇게 낮지 않도록 떡
떡이 아니라 떡, 떡. 떡 이렇게 약간 네. 턱을 들어 주셔가지고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어시 뭡니까? 어때? 할 때 그 어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틈없이 못 참다라는 뜻이 있을 것 같지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어시 부정의 접두사가 아니고요. 그냥 그 자체가 단어라는 것 그렇게 알고 그 참다는 것이 어트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까가 나와 있죠. 동사를 명사를 만든다든지 할 때 그런 명사형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나왔네요. 바로 까네요. 까어트못, 까어트몰. 그 다음에요. 유학이라고 나왔죠. 자, 썩사. 썩사, 썩사. 아, 네. 너무 지금 차이를 아시겠죠? 저는 바로 그냥 썩사. 뭐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죠? 지금 단음이라는 거예요. 아, 썩사, 썩사. 네. 이 장음이라는 것을 딱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캄보디아 사람들은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사. 자, 이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공부하냐면은 크라의 프로테. 자, 프로테가 어디예요? 자, 나라, 국가. 근데 크라의 밖에라는 거죠. 나라 밖에서 공부하는 거 바로 유학이죠. 그래서 썩사 크라의 프로테 이렇게 하시면은 유학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이건 좀 자료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애국인 있죠. 쭌 뻐러떼, 멀었대, 뻐러떼, 멀었대. 뻐러떼. 네. 네, 바로 이게 애국인이죠. 자, 쭌. 자, 선생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네. 여기서 지금 현재 그 자음 쪼가 나왔죠? 네. 자, 쪼에다가 노가 나왔는데 이럴 때 단음으로 지금 표기가 된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렇게 자음과 자음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장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쫀 이렇게 발음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표기는 쫀 하고 이렇게 단음으로 좀 된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캄보디아 글자를 그대로 쓰여 있는 대로 발음을 하면 쫀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쫀이 아니라 쫀 이렇게 쫀도 아니고 쭌도 아니고 그 중간 소리이면서 동시에 단음인 쫀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어휘가 바로 말라이 상스크럿이다 보니까 이 말라이 상스크럿의 모든 단어들은 거의 99% 단음으로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다 보면 왜 사람들이 이거를 짧게 발음할까? 그렇게 의아스러울 경우에 캄보디아의 국어 대사전격에 해당되는 쭈웃낫 사전에 들어가 보면 이게 말라이 상스크럿이다 아니다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이 상스크럿인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단음으로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쫀이 아니라 쭌 이렇게 짧게 읽어줘야 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은 좀 어렵고 생소하시겠지만 점점 이러한 환경에 익숙해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쫀 뻐러떼, 멀었대. 뻐러떼. 네, 자 그래서 애국인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단어들을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단어 표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너무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이번 과정은 단어가 주가 아니라 오늘의 표현 부분 이 부분이 주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연습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보 표현 구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보 표현이 뭐냐? 양보. 우리가 양보하니까, 야, 뭘 양보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은, 문장 구조에서 양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말에는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할 망정, 이 아주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 구문들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비록 뭐뭐 할지라도 또 뭐뭐 한다 한들 또 해봤자 하더라도 이런 표현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이게 사실 어렵죠. 이런 느낌을 어떻게 캄보디아 표현으로 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61가부터 104가까지 바로 기초 B반에서 배우는 패턴 표현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자 하나하나 배워볼 텐데요. 캄보디아 말로 어떻게 되어 있죠? 또바이찌어 양나 꺼다위
또바이지어 양나거다. 와, 되게 길죠? 뚜바이지에 양나거다. 또바이지어 양나거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되게 긴 표현 같아요. 근데 이것들을 분석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여기 나오는 단어부터 한번 볼까요? 자, 또바이지어. 자, 뭐뭐 할지라도 또바이지어.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영어로 쓰는 although, even though. 그래서 양보 표현 구문이나 부사절을 만들 때 우리 참 많이 배웠던 것,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또바이지어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even though, although 이 문장으로 뭐뭐 할지라도 이미 여기서 뭐가 결정된 거예요? 양보 표현 구문의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언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요,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야, 좀 더 살을 붙여서 뭐라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할지라도 그 표현도 해볼 수 있겠죠. 거기에 어떻게든 라는 뜻이 바로 양락거다오입니다. 자, 근데 또한 뭐뭐 하다. 네가 뭐뭐 어떻든 뭐뭐 하든지 할지라도 또한 뭐뭐 하다. 그냥 하다라고 해도 되는데 또한 뭐뭐 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거다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 한번 봐볼까요? 예문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문에 뭐가 나왔죠? 매워도 맛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양보 구문의 첫 번째 나오는 부사가 뭡니까? 또바이지어. 그리고 뭐예요? 문장이 나오면 돼요. 그 문장이 우리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매웁다 할지라도 또바이지어 헐이죠. 네.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고 말하고 싶대요? 야, 맛있다. 징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살을 좀 붙여서 어떻든 매웁다 할지라도 그때는 또바이지어 헐 양락거다위. 그런데 맛있는데 역시 또한 맛있다. 징한다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단어들이 좀 더 붙을 수 있는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제일 밑에 뭡니까? 또 헐 거의 징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순서대로 쭉 정의되죠. 한번 볼까요? 풀 센텐스가 뭐라겠죠? 또 빠있지요? 헐 양락거다의 거 칭한다에 칭한다에 나에가 약간 억양이 있습니다. 칭한다에 이렇게 나에 이렇게 약간 나 쪽에 액센트를 줘서 활처럼 떨어지는 식으로 발음해주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또 빠있지요? 헐 양락거다의 거 칭한다에 이렇게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또 바이지어라고 했는데 여기 바이를 빼버려요. 그러고 나서도 뭐예요? 또 찌어. 이것도 바로 양보 구문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래서 또 찌어 헐 양락거다의 거 칭한다에 부드럽지 않지요? 나에 나에.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말할 수 있냐면은 꺼다이를 빼보는 거예요. 그래서 꺼다이를 빼니까 뭐만 남아요? 양나. 그래서 뚜었지요. 헐 양나 꺼칭한 나에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양나를 빼보는 거예요. 뚜었지요. 헐 꺼칭한 나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예 그냥 찌어도 빼본 거예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또 헐 꺼칭한 네. 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문장이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을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없다는 것만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 문장들도 접근해 갈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장 구조에 좀 보면은 자, 우리가 이것을 자, 부사절이라고 하죠. 그 절에 관련된 것을 쭉 만들 거예요.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 부사절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 바로 양보 표현 구문. 그 중에서 오늘 한 부자식으로 또바이지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또바이지어 문장 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 양락거다. 양락거다오는 있어도 좋고 안 있어도 좋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주절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거기에서 딱 그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또한 역시라고 했을 때 꺼다에를 넣었다는 것, 꺼다에라는 것을 넣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이 풀 문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익숙할 때까지는 이런 풀 문장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원하는 것은 짧게 표현한 것이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는 익숙해질 때는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마이크를 연결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 받자. 서둘러 받던들 늦어요. 이렇게 양보구문을 표현해야 되는데 서두를지언정 늦게 들 거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나타나는 거겠죠. 서둘러 받자라고 하는 서두를지언정 서두를지라도 늦어요. 이런 말인데 자, 우선 회원님과 마이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현 서둘러 받던들 뚜지의 양나 거다의 거 뭐뭐뭐뭐 나의 이 구문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된 내용은 문장이 두 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뜻이죠. 조건문, 양보를 나타내는 조건문이 앞쪽에 A 문장이 오고 뒤쪽에 뭐뭐 하다라고 하는 자기 의견 문장이 뒤쪽에 두 번째 문장으로 오게 되는데 서두르다라고 하는 동사와 늦다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를 가지고 이 관형 표현을 완성해야 됩니다. 서두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었죠? 네, 냐압. 여기 혀가 아래쪽에 붙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냐압, 냐압은 캄보디아 분들은 조금 사투리로 표현할 때는 뿌러 발음을 뻐로는 퍼 발음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퍼냐 이런 식으로도 네, 시골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늦다라고 하는 말은 유라고 하는 말은 오래 걸리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말은 느리다라고 하는 뜻이죠. 슬로우. 그래서 이 뻔얍과 이엇을 가지고 이 문장을 완성해 주셔야 되는데 위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이 문장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바쁘더라도 좀 쉬라는 얘기는 써머라 동사가 있습니다. 자, 바쁠지라도 좀 쉬어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바쁘더라도 쉬다 여기 아니라 쉬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써머라 러 나에 바쁠지라도 쉬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문을 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잘 해주셨고요. 네, 자, 감사드리고. 자, 이번에는 힘들지라도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표현을 오늘 덕수 회원님과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셔서 캄보디아 말을 처음 배우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일단 한번 도전해볼까요? 자, 발음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자, 공식은 뭐냐면 맨 처음에 뚜빠이 찌어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힘들다,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데 첫 번째 힘들다는 삐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삐빡. 그 다음에 중간에 첫 번째 문장을 완성해주는 꼬리 쪽에 있는 부분 거다위가 나와야 되고 양락 거다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꺼와 나에가 이렇게 앞뒤에 있는데 중간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뜨러따의 투어가가 일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이 바로 뜨러따의 투어가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삐빠과 뜨러따의 투어가 두 가지 동사를 가지고 양보구문 앞절과 뒷절, 주절을 이렇게 완성해보는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힘드실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그런 자료들과 기억을 가지고 한번 힘들지라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잘 해주셨습니다. 스스로 문장을 장문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임시로 한번 다른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울망정 열심히 일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양보구문을 말할 수 있는데 덥다라고 하는 말은 끄다이라고 하는 말이 덥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열심히 일해주세요 라고 말은 해주세요라고 할 때 please, some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해주다, 노력해주다, 푸치의 이음, 그럼 노력하다, 푸치의 이음 투어가, some, 푸치의 이음 투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열심히 일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겠죠. 자, 이 말을 앞문장 동사 더울지라도 그다음 뒷문장 열심히 일해주세요. 썸 피임 더가 이거를 한번 대입해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임 더가 네,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임시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더울지라도 역시 일을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평소 같으면 더우니까 좀 쉬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럴지라도 역시 일을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는 꺼썸 푸지임 더가다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역시 일을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하는 역시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고 또 봐있지 그다음에 썸 푸지임 더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해주세요. 이 말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앞뒤에 붙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사 전달이 가능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에를 꼭 쓰지 않아도 문장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일단 공식적으로 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 다른 문장으로 스스로 한번 표현하는 훈련을 오늘 당장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희연님 오늘 수고해 주셨고요.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